정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광명 우스컵은 최강자전이 아닙니다. 창원 경주 우스컵 최강자전은 펼쳐지고 있고 광명 우스컵은 일반 레이스로 6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창원 우스컵 경주 최강자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득점 높은 선수들이 대거 창원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차 우스컵 경주 중에서는 가장 득점 높은 선수가 93.9대 선수 2명이 출전하고 있고 대부분이 뭐 90점대, 91점대, 92점대 선수 몇 명이 출전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좀 점수대가 약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팝과 비팝은 맞대결로 짜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3대4의 맞대결인데 광명 우스컵 7경주 같은 경우는 5대2의 싸움으로도 경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배당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태현, 배수철, 김한윤, 조재호, 엄희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태현, 배수철, 김한윤, 조재호, 엄희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박지영, 유선호, 주병환, 박성호, 박지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지영이 긴 거리 선행 승부를 통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막해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현, 김종혁, 이형민, 김승현, 김경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현이 반바퀴 지점까지 주도 시속을 잡았었고 저측에 나섰던 김종혁은 김태현의 시속에 줄자 넘어서지 않고 그대로 훈련을 마무리 지었는데 전반적으로 김태현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윤, 주광일, 고요한, 황영근, 김태훈, 구상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문영인이 3코너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김태훈은 반바퀴 저치기 시도 외선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수철하고 남승우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끈 배수철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남승우는 마크도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윤, 송승현, 허동혁, 충청권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한윤이 주도했고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록, 이수원, 정동호, 수성팀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성록이 끝까지 정석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수원, 정동호는 막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미태하고 양진우도 협공 펼쳐 나갔었는데요. 어미태가 빠른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양진우는 마크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태현, 배수철, 김한윤, 조재호, 엄미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이지훈, 송승현, 양진우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파업 선수들은 고병수, 남승우, 장태찬, 고유한이 있는데 고유한이 선행 야석에 된다면 고병수나 장태찬이 이를 활용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유한이 선행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양진우도 승부거래 상당히 짧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송승현하고 이지훈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고유한 넘어서지 못하죠. 고유한 믿고 경주 인력 펼쳐 나갈 수 있는 고병수도 힘든 경주 물론 뭐 장태찬까지 직선에서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진우가 과연 어떤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도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양진우가 본인부터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승우가 힘을 쓰게 된다면 고유한 고병수, 장태찬으로 파업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번, 1번, 5번, 1번, 3번 수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3번이 끌어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이지훈은 3번, 5번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진우가 먼저 좀 서두르거나 반바퀴 지점에서 저측에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고유한이 선행력은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전과 다르게 종속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양진우가 힘을 쓰면 이지훈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라인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승현이 마켓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병수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1번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5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가 고병수를 챙겨 나갈 리는 없죠.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마크는 이준이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의 견주라는 점에서 5번, 1번 쪽 5번, 2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고현이 강급 위기권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먼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고병수, 장태찬이 마켓 나가면서 5번 견제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현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땡겨만 준다면 고유한과 고유한 수도권 연합이 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후미는 6번 장태찬이 마켓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27하고 26입니다. 27하고 26 경주권 정도는 27하고 26 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에요. 고유한의 시속 정도는 양진우가 훌러덩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의 후미권 마크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빼앗을 수 있는 고병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1번, 2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고병수가 쫓아가지 못하고 양진우가 기차 놀이한다면 빨래 출경주로 저측이 타이밍 한번 잡아 나가게 된다면 송승현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삼복승에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고병수와 송승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파업 라인 완승까지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가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1번과의 협공을 한번 이번 편성 기대해보고 싶은,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어미태하고 이로키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파업입니다.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 중에서는 김태현 외에는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키가 초반부터 힘을 쓰고 어미태가 마켓 나가게 된다면 김태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미태가 4번 달고 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미태가 4번 달고 힘으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선행감 살아나고 있는 이로키가 힘을 쓰고 아무래도 5번이 철저하게 후미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선행감만 좋다면 어미태가 철저하게 후미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정원래 때도 어미태가 깜짝 선행 승부 펼쳐나가면서 양진우와 협공을 펼쳐나갔었는데 양진우가 마켓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미태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미태가 김태현하고 협공 펼쳐나갈 이유는 없죠. 박지웅하고 협공 펼쳐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태 입장에서 이렇게와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만큼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 쪽에 5번, 4번 비팝 라인 쪽 5대2로 싸우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5번이 4번과 협공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면서, 타종부터 이렇게가 때린다면 5m가 지켜주지 못해요. 2번이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 5번, 2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아무래도 4번하고 5번이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덮고 시작하면 돼요. 5번 문영인이 덮고 시작하고 2번하고 3번이 마켓 나가고 1번하고 7번이 쫓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 나서서 문영인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이 나서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찬수도 연속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회차 마크 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에서 어미태와 이렇게 협공이 좌절이 된다면 2, 3하고 2, 1 경주권 정도는 30% 선에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라인 묶어서 2, 3과 2, 1 경주권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다.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약해요.
그 때문에 5번하고 4번이 협공 펼쳐 나가기에는 상당히 수월하다 말씀드리면서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4번, 2번이 아무래도 뭐 객관적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4번, 2번, 3복권 주권 쪽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2번, 3번 묶어서 충분히 3복승도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변수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정보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5번과 4번이 협공 펼쳐 나가면서 동반 입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타종부터 때려야 될 이렇게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이영민하고 박성호, 여기에 황영군, 구상신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이수원, 손재우, 김원호는 비파업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경기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가 황영군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선행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영민이 때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면 손재우가 때리고 이수원이 막해 나가고 그 뒤를 김원호가 후미권 막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기차놀이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비파업 라인 쪽 협공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시속감이 좋다면 이수원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타종부터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원 초반부터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돼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손재우가 시속감이 순간 시속이 좋기 때문에 이수원과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그 밑에는 김원호가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같습니다만 일단 자리 선정 과정에서는 비파업 선수, 파업 선수들 자리 잡고 여기에 1번, 3번, 5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3번이 세게 넘어가면서 5번이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은 3번과 5번 80년 동갑내기 친구 협공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에요. 단 취입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우의 선행감이 아직까지는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타점 잡았을 땐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인정해야죠. 이손의 취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손재우가 타점 잡는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황영구도 타점 잡기 상당히 수월하죠. 이형민, 박성호, 구상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황영군이 현행 나섰을 때 손재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3번, 5번 함께 무너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긴거리 나설 황영근을 상대로 이영민의 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이죠. 이번의 뒷자리는 4번 박성호가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30% 선에서는 충분히 비파업 선수들 협공한 동반 입상 황영근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루가구 2사, 2루가구 2사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의 선행은 손재우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이손의 취입이 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고민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슬리드를 한다면 기차놀이의 빨래줄이라고 한다면 김원호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3명의 선수 중에서 1명이 털린다면 김원호가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영민의 후미권 공략 가능할 것 같고 파업수들 묶어서도 3복승 배당 노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변수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앞선 경주들과는 다르게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박정희 주도로 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승현이 취입 나설 수 있고 김종혁도 직선 취입이 가능하죠. 여기에 장찬재까지 후미에서 기회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마크 취입형이기 때문에 박정희 경주 주도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이 마크에 나가고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고 뒤에서 장차재가 쫓아나가면서 기회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희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2번하고 5번이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박정희 아무래도 마크 추평의 선수들과에서는 경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지중원 회 때도 박정희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선우 막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때려주면 2번하고 5번 여기 7번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희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어요. 과연 득점 높은 2번이냐 인지도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종혁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연합에다가 득점에서 김승현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박지원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한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저력은 아무래도 김종혁이 있죠.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위하고 6호입니다. 6위하고 6호 6위하고 6호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번, 2번이 먼저인 것 같아요.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6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하고 요거 두 차권 중에서 6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박정희 복승의 중심으로는 분명 안정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나섰다가는 김승현보다는 김종혁이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배당이 아무래도 세 명의 선수 중에서 좀 많이 좀 찢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득점 높은 김승현 쪽으로 배당이 좀 더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련한 김종혁이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5번하고 7번이라든지 5번하고 2번 정도는, 5번하고 7번이나 5번하고 2번 정도는 뒤집기 공략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 7번, 5번, 2번까지는 함께 노려볼 수 있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30% 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배당판이 많이 좀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지 정확한 배당판 체크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박정희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유리한 경주는 맞는다는 점에서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나섰다가 박정희 버텨내지 못하거나 박정희 힘을 쓰면 적어도 1차권 또는 2차권까지는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장찬재가 틈새에 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3복승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입니다. 2번, 4번, 6번, 7번 여기 비파업이죠. 김한윤, 조재호, 정동호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대3의 맞대결입니다. 아무래도 김한윤의 선행이냐 배수철의 선행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배수철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한윤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최근 배수철 5주 전에 본인의 연대들과 챙겨 협공 펼쳐 나가다 보니까 착순권 진입하면서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김한윤은 파업과 비파업이 좀 맞대결 양상으로 경기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5번이 먼저 내선을 잡는다면 배수철이 힘든 견주가 될 것 같고, 배수철이 내선 잡게 된다면 김한윤이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내선 잡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도 시속감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배수철의 연대가 마크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습니다. 주병한 선행 어중간하죠. 김시진 있긴 합니다만 28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배수철이 챙겨줬을 때 김시진이 따라간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김원호도 선행 어중간하고 마크 어중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한윤이 힘을 쓰게 된다면 조재가 마크에 나갔을 때 주병한, 배수철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동호도 있긴 합니다만 정동호가 몸싸움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한윤이 조재도 알고 쏘게 된다면 배수철도 김한윤을 상대로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아요. 전 비파업 라인 쪽을 먼저 한번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은 조재호의 견제력이라 한다면 충분히 배수철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을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수철이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7번 동반 입장 함께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는 분명 정면 대결로 경주를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한윤이 배수철과 타협점 찾아 나갈 이유는 없어요.
협공 펼쳐나간다면 조제의 마크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1번 쪽은 먼저 5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반대로 배수철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28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김시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마크력을 보여줄지,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착순권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챙겨만 준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주병환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하고 4번, 7번하고 2번 정도는 7번하고 4번, 7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7, 4, 7이 양분에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전 5번하고 1번 쪽,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어차피 배수철하고 김한윤이 힘과 힘 대결입니다. 그 점 때문에 배수철이 넘어설지 못한다면 정동호와 협공 가능할 것 같고, 배수철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주병과 김시진과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 좀 양분해서 3복승 공략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철과 김한윤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내선 잡는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보다는 전 김한윤의 선정 가능성 쪽을 1번 조지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콥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이 맞대결인 것 같은데, 유선우하고 이성광 여기에 김기범, 박성근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번 이성록하고 허동혁, 정혜권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성광과 이성록 분명 힘과 힘 대결에서는 차이가 나고 있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록이 과연 허동혁, 정혜권 중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2주 전 스스로 사고로 인해서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이성록, 그만큼 좀 정신 차리고 경준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정혜권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이성력이 정혜권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허동혁이 앞으로 자리 잡거나 4번의 뒤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허동혁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마크도 어중간한 것 같아요. 반면 정혜권 연속 출전이고 있는데 직전에 나름 오랜만에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허동혁보다는 마크력 면에서 정혜권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록이 챙겨준다면 전 정혜권을 챙겨줄 가능성, 직선 취입 대결 면에서도 허동혁보다는 정혜권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배당 공략도 가능하다는 점, 좋은 배당 형성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6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은 6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달고 쏘면냐, 이번 편성 4번보다는 2번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6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4하고 6입니다. 비법 라인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6, 4, 6이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성광이 타이밍 잡고 경주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주 전 이성광 힘으로 버텨내면서 이변까지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선우의 견제에 김기범, 박성근이라고 한다면 이성록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성록도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유선우가 원체 몸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이성록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스스로 실격당한 여파를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창원적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죠. 3번하고 5번 정도는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김기범이라는 점에서 함께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이라고 3-5예요. 3이라고 3-5는 3-2라고 3-5는 파업 라인 묶어서 충분히 30% 선에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1, 3-5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 입장에서는 직전에 부진 많이 나가기 위해서 3번은 철저하게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 4번 중 4번과 협공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록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기차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빨래줄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3복승 비파업 라인 완성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유선우의
후미권 끊어먹기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과 1번의 연합도 이성록도 고전하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배당 공략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3복승에서 음성정보를 통해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